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KBS 지난달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3천억 원 손해배상하라는 판정 나온 거 기억하시죠? 20여 년 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과실이 있었다는 그 이유인데 중재판정부는 그 이유를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판정문에 자세하게 담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 이 고위 관료들의 책임은 없는지 이 판정문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서 국민들은 판정문 그 원문 공개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판정문 공개를 위해서 지금 론스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판정이 나온 지 벌써 15일이 지났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 판정문 공개를 위해서 법무부가 론스타 측에 어떤 협의 문서를 보냈는지 이걸 좀 공개해달라 이런 요청에 법무부는 문서를 보내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오늘 좀 전화로 물어봤더니 현재 론스타 측과 문서를 주고받는 건 아니고 전화통화로 협의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3천억 원을 지금 물어줘야 할 판입니다. 물어줄 때 물어주더라도 혹시 한국 정부를 배신한 한국 관료가 있었는지는 이거 알고나 물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공부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총 상금 6천만 원 걸린 메가 경제스타 K 12월 9일까지 지금 사연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경제쇼 중국 경제가 지금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돌파군이 있는지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아니, 엄청 좋아하세요. 요즘 뭐 환율 오르고 막 물가 오른다고 네. 하는데 네. 안 교수님 인기도 덩달아서 같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아, 정말요? 근데 이게 그 홍사원의 경제쇼 덕이라는 그 덕분이라는 평가가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밥이나 한번 사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중국 경제가 위기라는데 네. 진짜 그런 겁니까? 실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그때 안 믿더라고요. 아니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했어. 예. 예, 예. 위기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 지금 투자, 예. 수출, 예. 소비 우리가 3대 정수열화 하거든요. 수요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지금 투자는 수출은 사실 코로나 발생 후 중국이 좋았어요. 이유는 다른 나라 다 멈춰섰는데 예. 중국은 제로 코로나 하면서 예. 단기간에 잡아가 초창기에 그래서 예. 2020년 후반부터 작년까지는 수출이 두 자릿수 막 20%, 19%씩 성장하면서 예. 세계에서 가장 좋았고요. 오더가 다 중국 쪽에 왔죠. 근데 올해부터 조금 달라졌어요. 올해부터 다른 나라는 어제는 코로나 포기 정책 취했잖아요. 예. 사실 베트남도 그렇지. 공산주의 국가 돼서 되게 강하게 하다가 예. 지금 모든 걸 그냥 놨거든요. 예. 아무 제한이 없고 마스크도 안 끼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그 오다가 동남아로 일단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출이 또 줄을 거고요. 예. 반대로 또 중국은 오히려 제로 코로나를 하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오다가 동남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수출이 원래 이렇게 좀 지탱하는 역할을 했는데 수출이 안 좋고 그다음에 소비는 제로 코로나니까 예. 좋아지기 힘들잖아요. 예. 투자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투자.
근데 부동산이 지금 중국에서 지난번에 작년에 헝다가 터지면서 지금 예. 부동산이 개발 면적 포함해서 그리고 토지 구매 면적 다 하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마이너스 이번 최신 데이터 보니까 마이너스 6.4%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 계속 안 좋아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투자 쪽에 지금 중국 정부가 위기 대응책으로 위기 대응책은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는 안 쓰는 정책인데 위기 때만 쓰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제를 예. 살리는 정책으로 위기 대응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두 개 다 동원해서 통화 정책은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거고요. 예. 그리고 재정 정책 확대는 주로 인프라. 인프라라는 게 어떤 개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인프라. 제가 길게 풀까요? 짧게 풀까요? 적당히. 적당히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걸 들으면 중국 경제는 논리가 딱 서거든요. 예. 그래서 수출 말했고 투자 소비를 지금 투자잖아. 예. 투자는 그냥 중국 경제 이걸로 보면 됩니다. 부동산과 기관, 인프라. 근데 부동산 이제 말씀드렸고, 그럼 인프라인데 인프라가 두 가지예요. 예. 신형 인프라가 있고 전통 인프라가 있어요. 신형 인프라는 뭐 5G라든가 미래 디지털 예. 경제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예. 이런 것들. 원래는 중국이 전통 인프라 뭐 고속도로 깔고 막 이런 다리 거를 깔고. 엄청 경제를 살리다가 그게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신형 인프라로 왔습니다. 근데 예. 신형 인프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단기에 GDP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외채에서 아무리 많이 써도 GDP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전기 자동차가 많이 달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달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자동차 구매를 줄이고 막 공유가 쉬워지면 자동차 판매가 오히려 줄어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생활은 더 편리해져요. 그러니까 GDP는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 인프라는 원래 열심히 하다가 예. 이게 단기 위기 대응책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다시 재정 확대 정책을 어디다 쓰냐면 원래는 고속도로 깔고 그다음에 지하철 깔고 이런 전통 교통 인프라. 예. 근데 그거는 전기 주석들이 우리말로 하면 다 해먹었어요. 네. 그쪽은 자리 그렇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 해먹을 거 다 해먹어가지고. 예. 그러면 그 인프라, 전통 인프라 쪽에서 또 어떤 쪽이 그나마 중국이 공간이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인프라는 옛날 인프라 교통 개념이 아니고 확장이 된 인프라. 예를 들면 병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 지수를, 행복 지수를 네. 높이는 쪽 병원, 학교, 뭐 양로원 이런 걸 지금 인프라 개념으로 다 집어넣고 이런 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쪽은 무슨 개념이냐면 이거는 시장 경제로 돌아가지 않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막 투자한 즉시 이익이 나오고 첫째 그렇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규제가 또 많아요. 뭐 병원 한다면 얼마나 국가 이런 요구 조건이 많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은 시장 원리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막 단기간에 막 이렇게 확대하고 이러기 힘드니까 이럴 때 누가 하냐면 정부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전국에다가 뭐 그동안 못했던 병원, 학교, 양로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인프라 개념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데 그럼 정부가 돈이 있냐 이거예요. 그럼 정부라는 게 중국으로 지방 단위로 하거든요. 그렇지. 일을. 예. 그럼 중앙은 돈이 좀 있어요. 부채율도 적고. 근데 지방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을 다 써버렸어요. 워낙 지금 부동산이 급격하게 하라면 원래 부동산 판매 수익이 전체 일반 예산이 80%였다가 부동산이 죽으면서 토지 판매라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어요. 수입은 줄어들고 코로나 때문에 다 무료 공사하니까 지출은 확대되고. 근데 예.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야 병원하고 막 이런 인프라를 해라니까 돈을 어디서 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교부해 주는 게 좀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거는 중국은 1:1 매칭 펀드입니다. 지난번에 중앙에서 나오셔서 하고 그 지방 정부들 네. 은행에 그 대출 받아서 네. 빨리빨리 다 쓰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얼마 쓰면 밑에서 네. 지방에서 매칭 펀드로 해서 투자를 하는 예. 구조예요. 그러면 지방에서 돈이 어디서 오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플랫폼이라 해 정수投资公司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지방정부 투자 플랫폼입니다. 그걸 통해 은행에서 대출해서 해가지고 지방 길 까고 뭐 했어요. 근데 이제 걔네는 은행에서 대출해주기 싫어해요. 걔네들이 기존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새 대출로 이자만 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정부에서 자금을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방 정부가 예, 지방채를 지금 그 지방채 말고는 지금 대안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지방채가
1년에 티어가 있어요. 마음대로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그래서 예. 이미 8월에 다 써먹었고 그래서 그 중앙정부에서 내년 거꾸로 다 써라. 지금 이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 3대 수요로서 지금 중국의 위의 정부 대행정은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다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쉽지는 않을 쉽지 거다. 않다. 예, 예. 그 나중에 좀 해결책도 좀 물어보겠지만은 지금 환율이 저는 사실 좀 네. 궁금하거든요. 한국 지금 요즘 원달러 환율 오늘 1,400원 가까이 거의 간 것 같은데. 왜 궁금해요? 위안화 갖고 계세요? 아니 제가 왜? 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갖고 있으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아니 위안화는 뭘 물어보려고 그랬더라? 네, 환율, 위안화는 환율. 환율이 좀 네. 어때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계속 평가절하되고 지금 거의 7로 가고 있죠. 네. 아까도 보니까. 그러니까 네. 1달러당 7위안 예. 그게 마지노선이라면서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과거 최근 한 10년 데이터 보면은 예. 제일 평가 절상이 됐을 때는 한 6.03가 그랬어요. 예. 1달러 대 6.04 위안. 예. 그다음에 제일 2년 반 전인가 제일 하락했을 때는 7점 당시 정확한 수치는 찾아야 되겠죠. 7.2인가 7.3인가 좀 언더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변동 범위라고 보면 되는데 예. 위안화 환율을 딱 말하면 한마디만 기억하면 돼요.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자유 대환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 환율입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한국은행은 주로 공개 시작 조작을 통해서 환율에 이렇게 달러를 팔았다 살았다 하면서 이렇게 조정하지만 예. 중국은 이게 관리 변동 환율제라서 예. 중국 인민은행의 이 통제력 하에 있어요. 예. 근데 중국 인민은행이 몇 번 된통당한 적이 있어요. 된통이란 말 알아듣죠? 제가 사투리를 썼는지 표준어를 썼는지 몰라서 한번 계속해 그래요. 보시고. 예, 그래서 예. 그 홍콩에서 2015년 그 환율 방어하느라 1조 넘게 썼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엄청 당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있어서 왜 그때 당했냐면 중국 정부가 그 포인트를 그때는 1달러 예를 들면 8위안 이렇게 거의 고정 폐구제였어요. 그러니까 공격당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외환위기나 이런 게 오냐면 이게 고정 환율, 폐구제를 시하면 공격당합니다. 왜냐하면 해지 펀드들이 예상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때 방어하느라 엄청 이게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해지 펀드들을 의식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위안화 환율을 관리하는 게 해지 펀드들이 예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지 펀드 보기에 저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또 강하게 시작하면서 올려주고 그러니까 해지 펀드들이 위안화 환율 갖고 놀 거야. 요거 계산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예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 무슨 말인지 알죠? 먼저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자기네 보기에 지금 정말적으로 절하가 되는 게 중국 경제, 거시 경제에 도움이 되면 절하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수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절하가 거시 경제 관리에는 지금 유리한 방향이니까 정부에서 받아들이는데 다만 급격하게 절하가 되면 시장 신뢰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경제는 기대거든요. expected. 그래서 급격하게 변동하는 걸 인민은행이 첫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관리 정책에서 첫 번째는 예상이 불가능하게 한다. 만약에 해지와 공개한 비용을 엄청 내년에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고 예상 불가능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자기네 것이 방향을 받을 때는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막 갑자기 7.15 갔다 막 하루아침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두 개가 지금 관리하는 단기에 관리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그 해치 펀드들이 중국 정부 중국 그 환을 상대로 해서 이긴 적이 없어요? 없어요. 항상 졌어? 100대 0이야? 막대한 대가를 치러죠. 그래서 그 이유는 중국 외환보유 얘기 많았죠. 외환 보유고가 많으니까 그 방화 해치 펀드를 상대로 해서 장난치지 못하게. 그때는 홍콩에 위안화가 두 가지예요. CNH하고 CNY거든요. 본토는 CNY, 홍콩은 CNH인데 그때 중국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저도 그래서 한국 그때 자본시장 연구원에 있었는데 한국의 위안화 허브 시장 만드는 PM을 했거든요. 기재부 영역이었는데 제가 PM 맡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원하고 위안 시장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중국에서 한국하고 다른 게 한국은 원화를 해외에서 쓰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는 마음대로 자유퇴환을 해요.
내 원화는 해외에서 쓰면 불법이에요. 외환관리법에. 원화를. 예, 한국 법은 그래. 근데 중국은 반대예요. 국내를 막아놨어요. 대환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해외에서 위안화는 마음대로 쓰게 해요. 그래서 그걸 CNH라고 합니다. 알아듣기 힘들죠? 모르겠는데. 뭐 알아도 돼요. 예. 왜냐하면 하루아침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안화 국제화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CBDC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인민은행에서 화폐. 예, 예. 그 앱을 딱 하나 예. 다운받는데 만약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예. 그 중국 인민은행의 CBDC 앱을 다운받 가나에서도 위안화 국제 써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그래서 그때 그 홍콩에서 위안화가 엄청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 CNH 환율은 완전 시장 환율이에요. 이거는 예. 중국 정부가 컨트롤 안 하는 예. 뭐 유로 달러처럼 예. 중국 은행이 관리 안 하는 인민은행 관리 안 하는 그래서 그게 사람들 오히려 그 시장 CNH 환율을 더 시장 환율로 믿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헤지펀드 공개 홍콩 다 개방이 된 시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CNH를 다 걷어갔어요. 본토로. 그래서 지금 CNH 조금밖에 없어서 이제 그런 공간은 홍콩 위안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네. 헤지펀드들이 함부로 공격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안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왜냐하면 한국 완전 노출돼 있죠. 한국이 지금 옛날 같으면 지금 환율이 지금 1390까지 갔더라고요. 1390원 넘었죠. 예, 지금. 옛날에는 위기예요. 외환 위기 정도예요. 근데 왜 지금 한국이 문제가 별로 크게 안 보이냐면 외환 위기 당시에는 몇백억 달러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 4천억 넘게 그렇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펀더멘탈이 탄탄하고 경상수 지금도 흑자고 네. 경제의 기본 펀더멘탈이 탄탄하기 때문에 네. 그게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헤지펀드 공격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한국은 한머니가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그 위험에 노출돼 있죠. 우리 4천억 달러 정도 외환 보유고 있는 거면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국가별로 적절한 외환 보유액이 있습니다. 뭐 IMF에서 권고하는 거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네. 그렇다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좀 더 있어야 돼요. 한국 이런 취약한 이런 왜냐면 대외주로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런 국제적인 투기자본들이 있잖아요. 헤지펀드들이 있잖아요. 아, 저 나라 저거 만만하네. 저거 해먹어야겠다라는 노리고 있는 침 흘리는 하이에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국이 그럴 만한 그 대상이 지금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경제 펀더멘탈로는 아니에요. 아, 지금은? 네,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괜히 먹으러 달려들었다가 자기들이 당하는 상태가 되겠구만. 만약에 근데 내년에 경제가 훨씬 안 좋아지는 걸로 지금 뒤에서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이게 경제가 계속 안 좋고 오히려 지금 무역 적자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펀더멘탈 밭에 못 주면 예. 공격 대상이 바로 되죠. 그때는 예. 그 미국이 기준거 이제 금리로 다시 네. 들어가 볼게요. 중국은 지금도 금리 계속 내리고 있는 거죠? 네네. 미국도 올리고 유럽도 지금 올리기 네. 시작했어요. 네, 거기도 네. 유럽도 지금 성큼성큼 올리고 있는데 네. 미국 이제 다음 주에 뭐 거기도 뭐 성큼성큼 거기도 올릴 것 같은 네. 분위기는 잡고 있는데 네. 중국은 물가 안 오릅니까 그러면은? 그 금리를 이렇게 내려도 금리 내리는 게 지금 부동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네. 물가는 안 올라요 그럼 중국은? 중국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풀려면 정말 길게 풀어야 되는데요. 아니 물어볼 거 많은데. 이거 그러니까 자꾸 왜 깊게 풀어야 되는 질문을 합니까 그럼? 아니 그러니까 안 교수님이 좀 쉽게 짧게 설명해 주시면 되지. 알았어요. 그래서 안 교수님 예. 자꾸 부르는 거지. 그러면 예. 제가 그렇지만 핵심은 전달해야 되니까 그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다른 개념이에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예. 일단 중국의 인플레이션 말할게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지금 어떤 문제냐면 수입 인플레이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 원자재 60%를 수입하니까 지금 전쟁 때문에 예. 에너지와 양식 이게 가격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왜 올랐냐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수요하는 사람 그대로인데 공급이 확 줄어드니까 예. 물가가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중국은 수입해 오니까 예. 그게 그대로 중국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국이 또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거는 중국 원래 수요가 되게 많은 나라인데 예. 제로 코로나 때문에 집에다 다 앉혀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소비를 안 하게 하니까 이거 억제 예, 좀 예. 하는 방향이 있고 또 중국은 장점이 뭐냐면 이거는 제로 코로나 푸는 즉시 공급이 또 확대되기 때문에 공급이 확 확대되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상쇄할 수가 있어요.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미국하고 상관없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왜 인하해야 되냐면 부동산을 살려야 되는데 네. 과거에 부동산 정책을 이 정도로 취했으면 아마 가격이 바로 올라왔을 텐데 네. 부동산이 이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도 하고 또 헝다 사례도 터졌고 사람들이 부동산 신화가 무너졌고 또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대출도 집 대출도 모기지를 못 가보니까 또 안 사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래서 유일한 희망이 누구냐면 농민공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위기 때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구한 건 농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농민공 도시에 산 농민공 그동안 집이 없어서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정책이 자 농민공들이 집 사게 만들자. 그럼 농민공이 와서 여성분이 와서 이렇게 공장에서 일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집 사게 만들자. 그러면 그 사람 집 사면 어떤 효과냐면 그 집에 농촌에 있는 어머니도 오고 자녀도 오면서 도시 확대가 일어나면서 소비가 확대되고 그럼 또 생산도 늘어나면서 경제가 연착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 급속한 부의 성장 속에서 유일하게 농민공들이 그 혜택을 못 본 층이에요. 희생했다 이거죠. 돈이 없다라는 거죠. 예. 얘네들이 집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얘네는 아예 일단은 못 삽니다. 첫째. 두 번째는 얘네들이 못 사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서 딱 번가해줘라고 해서 도시별 지방정부가 집을 여기 말하면 임대주택 비슷하게 먼저 정부가 짓고 이런 사람들이 싸게 들어오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그걸 지려고 하면은 정부가 하나는 재정 정책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있지만 은행에 대출을 싸게 받지 않으면 지방 정부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한데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거 하게끔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누구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금리를 안 낮추면 지금 마지막에도 지금 약한 밧줄이 농민공인데 걔네들 이 부동산을 살리는 역할을 하려면 화폐 정책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낮추지 않아서 다른 나라들처럼 올려서 그 농민공들이 살만한 그 여유가 없게끔 해버리면은 문제가 커집니까? 중국은 금리를 올리면 있잖아요. 일단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있는 돈을 걷어들인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원래는 소비하자는 것도 예금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치 이런 자산시장 가격 그리고 주식시장 가격 이런 자산시장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우리나라도 좀 그렇고. 단기에는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단기에는 화폐의 유동성이거든요. 단기 부동산 가격 결정하는 거는 화폐의 유동성. 중기는 토지 공급 능력, 장기는 인구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로 봤을 때는 화폐 정책을 그렇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부동산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한테 막 4개씩 사라 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4개씩 집 사게. 그럼 그 금리를 올리면 그걸 어떻게 부담합니까? 대출을. 금리를. 그럼 부동산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몇 번이나 했어요. 중국은 부동산 딱 중심에서 거기에 파생되는 그 연관 중국 성장이 10% 성장한다 이러면 30%는 부동산이 한다고요. 부동산이 살아야 소비도 살고 투자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그것 때문에 계속 금리를 다른 나라들 다 올리고 있는데 안 올리고 오히려 내리고 있으면은 미국은 꽁충꽁충 올리고 있는데 중국에도 외국 자금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전체 자본 시장에서 5% 이내입니다. 외국 자본이? 그럼 빠질 염려도 없겠네 별로. 빠져봤자 뭐 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유일하게 해먹지 못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양털깎기라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어느 방송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 들었는데 뭐 양털깎기는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황당한 얘기예요. 음모론이 아니면 그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에요. 이론. 왜냐 기축통화의 역할이거든요. 그 화폐전쟁이라는 책에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경제학의 왜냐 기축통화의 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위안화 국제화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축통화가 갖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중국 정부는 원래는 지금에서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게 중국에 유리해요. 왜냐하면 시장을 열어놓는 게 왜 유리하냐면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게 하면 이때 금융시장이 지금 5%밖에 안 되는데 그걸 10%, 20%까지 올라가면 20% 아니래도 10%까지 해도 외국 사람들 와서 달러를 들고 와서
위안화를 바꿔가지고 그래 사는 거잖아요. 위안화가 퍼진다 이거죠. 위안화 국지화 더 유리하고 와서 돈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이럴 때 금융시장 개방 정책을 취하는 게 맞고 그래서 사실 지금 취하고 있어요. 있는데 나갈 때 마음대로 못 나가게 하니까 이게 딱 그 외환관리국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니까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이거 굉장히 환율이 막 하루에 막 이렇게 변하는데 그 리스크 해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죠. 뭐 그걸 다 그럼 나가는 것도 다 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 한국의 외환 위기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외국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 뭐 외국 자본들 5%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빠져나가도 뭐 별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 다른 한국처럼 한국은 30, 30, 30이에요. 한국은 지금 이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한 30, 개인이 30, 기관 30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외국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게 외국이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쫙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스토리는 중국에서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럼 그 진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를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도 그 얘기는 했거든요. 우리가 행정부에서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독립을 했는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는 독립을 못했다. 네, 맞아요. 근데 중국은 맞아요. 뭐 금리 그냥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겠네. 그래서 중국에서 원래는 그 총재 이야기에 따라서 중국도 원래는 달러에 배기시켜 가지고 거의 미국 연준이 중국 그 통화 정책을 지배했어요. 그게 무너진 그걸 그러니까 중국이 막 공격도 받고 중국 이민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따라가니까 그걸 끄는 게 2015년입니다. 8월 화폐가 그때 통화 개혁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완전히 탈달러. 그래서 그 전까지는 중국이 왜 고속 성장했냐면 중국이 신용은 실제 달러 신용으로 고속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로는 위안화하고 달러가 완전히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달러는 워낙 기초통화니까 위안화 원래 같이 가다가 이렇게 같이 줄을 매고 같이 가다가 그걸 끄는 게 2015년 이후인데요. 그다음부터 위안화는 그냥 자체 신용으로 가는 통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본 태환을 마음대로 하게 했으면 만약 한국처럼 중국 개인이나 기업들이 마음대로 태환하겠으면 위안화는 이제는 자체 신용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시장까지 다 열어놨어요. 외화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중국 부자들하고 기업들이 오히려 얘네들이 공매도를 할 거라고. 그래서 위안화는 달러하고 분리시켜 놨는데 문은 닫아놓은 거죠. 못 나가게. 중국 내부의 부자들이 밖으로 나갈까 봐. 그렇죠. 100% 나가죠. 열어놓으면. 또 한 가지가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 계속 팔고 있다고 하거든요. 많이 팔았어요? 1조 2천억에서 지금 한 9천억? 그러니까 그 옛날에 1조 2천억, 1조 3천억 달러 갖고 있다가 걸 지금 한 9천억 정도 앞으로 뭐 8천억까지 간다고 하는데 근데 이래요. 이것도 사실 어느 질문들을 원래 여러분들이 자세히 그 논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푸는 시간이 없으니까 궁금하면 광고처럼 들리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 와서 들어보세요. 어쨌든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결론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국 국채를 다 팔지 못해요.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표현하면 외환보유액이란 건 어떤 개념이냐면 급할 시에 국가 신용이 무너질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왜 4천억 갖고 중요하다는 이유를 한 거예요. 중국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만약에 내가 중국 인민은행의 총재면 이강 총재면 예를 들면 지금 3조 달러 있잖아요. 3조 1천억 정도 있는데 3조 달러를 그게 개인이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인민은행이 3조 1천억을 빨리 자산 투자 돌려서 그 가치를 계속 올려가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달러는 지금 7% 오늘 보니까 8.3%잖아요. 지금 CPI가 절하되는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계속 줄어드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 굴려야 돼요. 그럼 굴리는 방법이 투자 포트를 어떻게 짜냐는데 옛날에 그걸 거의 80%까지 국채를 갖고 있었어요. 미국 국채로. 근데 2008년에 금융위기 딱 터지면서 그게
휴지 조각이 됐지. 예, 휴지. 왜냐면 그게 만약에 인플레이션 8%고 이자가 5%면 완전 네거티브 그 마이너스니까 예. 그때 딱 깨달은 게 우선 이거 자산화하자 해서 그때부터 1대1로를 하고 그때부터 아프리카나 이렇게 가서 강산 사들이고 항구 사들이고 그걸 자산화하기 시작했어요. 국채로 갖고 있으면 이게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자산을 갖고 있겠다. 예.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생각이 아주 좋았어요. 광산 자원을 갖고 있고 항구를 갖고 있고 좋았는데 예. 이게 다 어떤 나라들이죠? 그 거의 뭐 세계 이 유엔에서 거의 뭐 신용이 없는 국가들의 인프라에 투자하니까 예. 다 손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수익률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국가가 위기 시에는 그 외환보유액이 신용 역할을 해주는데 만약에 그 투자를 대부분 그런 인프라 자산에 했다가 예. 그게 손실이 되면 국가가 또 무너지잖아 신용이.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하다가 이제는 또 지금 멈춰선 상황에 뭘 갖게 하면 금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금은. 근데 금은 그래서 금보에 지금 확 늘어났는데 옛날보다 많이 금을 계속 사주고 있거든요. 금 보유량이 예. 중국이.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채를 갖고 미국 국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냐면 상당 부분을 우리말로 하면 예금이라고 보면 돼요. 예. 은행 예금. 은행 예금 뭐죠? 필요할 때 유동성이 제일 중요해요. 외환보유의 핵심은 유동성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자산 포트폴리오에 유동성이 없이 급한 시에 빨리 팔아서 그렇지. 메꿔야 예. 되는데 예. 근데 미국 국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현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팔아서 예. 막을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뭐 미국 국채 다 팔면 미국이 무너지고 뭐 중국이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무기로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즉시 위안화는 완전히 종이 조각이 되는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신용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는 항상 어떻게 보면 중국의 당국자들이 제일 머리 아픈 트레이드오프 이해상충 문제 이러기도 그렇고 저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위안화 국제가 빨리 실현되는데 자본 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어렵고요. 국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채를. 그러니까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긴 없는데 옛날보다 지금 많이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내다 팔고 있는 거잖아요. 국채를. 예. 근데 또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예.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금리 올리면 예. 채권이 국채 떨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팔아야 돈이 생겨 또 저가에서 또 사니까. 저가에. 예. 투자 관리죠. 투자 관리. 아니 그러면은 네. 지금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게 네. 중국만이 아니고 미국 중앙은행도 팔고 있잖아요. 그 네.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네. 그 9월부터인가는 2배로 올렸잖아요. 지금 네, 네, 맞아요. 파는 양을. 예. 그럼 미국 국채가 막 사방에서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지고 막 그럴 텐데.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는 미국 국채라는 거는 주요 투자가 세계 중앙은행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기본이 있어요. 어차피 지금 왜냐면 미국 금리를 올리면서 돈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예. 돈들이 막 들어가면 뭘 하겠어요. 그 들어간 돈들이 어디다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투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채권은 상당 부분은 국채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예, 떨어지는 거는. 그래요. 예. 그럼 미국한테는 뭐 그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팔고 예. 미국 중앙은행도 이렇게 파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 누가 죽냐면 이머징 국가들이 죽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머징 국가의 생산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게 악성수산이 돼서 화폐 가치도 떨어지면서 이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이번에 그 터키도 그렇고 이름 지금 국호를 수정했지만 그 아르헨티나 이런 위기가 지금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돈을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돈들이 주로 미국은 어떤 뭘로 먹고 사는 나라면 IP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으로 먹고 살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산한 게 두 가지인데 생산과 여기 그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생산은 중국이 해왔고 그러니까 물건 하나 팔아야 돈 하나 버는 개념이야 중국은. 근데 미국은 IP로 벌기 때문에 구글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계속 돈만 버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때 푼 돈들은 해외에 나가서 해외 자산에 투자도 되지만 상당 부분 미국 국내에서 투자가 되는데 그 돈 다 어디 가냐면 이런 소프트웨어
IP 이런 쪽에가 돈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그걸로 돌아간 나라니까. 그게 주로 어디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IP잖아요. 예, 예. 한번 개발하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빅테크 주가가 엄청 올라간 거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그런 경자산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돈. 근데 금융시장도 그 부분에 해당하죠. 주식시장도. 그러니까 그게 엄청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올리니까 떨어지는 거죠. 미국이. 예. 안 교수님 개인 유튜브도 하세요? 몰랐어요? 왜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고 했잖아요. 아니, 누를게. 참. 아니, 그냥 여기 홍사원의 경제쇼로 나오시지 뭘 개인적으로 또 아니 하셔. 나는 누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누르셨네. 좀 이따가 봅시다. 아니 그럼 미국 국채를 중국이 자꾸 그렇게 내다 파는 게 그 달러 그 기축통화를 좀 약화시킬 그런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 그 힘이 없어요. 그 정도로는 안 된다, 미국 이거죠? 국채 시장이 워낙 글로벌 가장 큰 시장이고 예. 글로벌 모든 중앙은행 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갖고 있는 건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그 정도로는 아니, 메시지는 있겠죠. 메시지는. 예. 메시지 정도라 예, 이거죠. 예. 푸틴 대통령하고 러시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오늘 만나잖아요. 네, 만나지 않았어요 지금? 만났나? 네. 하여튼 두 나라끼리 하여튼 결속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그 서로 멍든 가슴끼리. 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대금을 네. 지금까지 달러로 중국이 러시아한테 줬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달러로 결제를. 했죠. 예, 국제 결제는 다 달러죠. 루블하고 지금 위안화로 하겠다고 맞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것도 그러면 아까 국채 중국이 자꾸 미국 국채 팔아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그건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이번에 뭐 중국의 미국의 여러 가지 중국 제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도 꼭 이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 흐름은 2010년 이후부터 이미 러시아가 자체 국제 청산 결제 시스템을 러시아가 또 만들었고 예. 중국도 십스라고 만들었고 예. 유럽도 만들었고 왜 만들었냐면 특히 최근에 그 미국이 스위프트 이란을 축출했잖아요. 이란하고 러시아 축출했죠. 예, 이번에 러시아를 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대비를 하기 시작한 게 2010년 이후, 특히 2015년 이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지금 단기에는 미국이 저렇게 힘 세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단기는 손실이에요. 왜냐하면 저런 거 한두 번만 쓰면 저 시스템에 대한 그 신뢰이 무너지거든요. 옛날에 왜 스위프트가 사실 전 세계 스위프트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국제전세은행이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무역 그걸 통해서 하면 되는데 예. 구글처럼 독재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금융 결제에서. 근데 미국에서 한번 이렇게 제재를 써먹으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나중에 내 미국하고 관계 나쁘면 날 못하게 하면 큰일이 생기네 이래서 독자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그 시스템으로 계속 루블화 결제를 하겠잖아요. 유럽이 루블화 결제를 하라고 천연가스 그러잖아요. 대금을. 예. 루블화를 하라게 예. 그 시스템 하는데 한계가 뭐냐면 가입대 은행이 적다라는 그렇지. 거죠. 예. 그래서 그 한계가 있지. 그래서 중국도 오랫동안 그 준비를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에 이번에 마침 잘 된 거죠. 이때 그냥 같이 예. 이 결제를 더 은행들도 더 많이 들어오게 하고 예. 더 완숙하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뭐 두바이도 그렇고요. 예. 뭐 사우디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이런 제재 가능성을 다 머리에 염두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는 자체 거 다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뭐 이번에 뭐 지금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럼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어쨌든 천연가스 대금을 네. 달러로 우리 이제 쓰지 네. 말고 네. 니네나하고 우리 통화인 그 루블하고 위안화로 네. 서로 결제하자 이렇게 네. 했으면은 네. 다른 분야도 다 이렇게 그렇죠. 앞으로는 그래서 확산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CBDC를 가속화하고 빨리 하는 이유가 예. 옛날에는 현금일 때는 예. 외국 사람이 위안화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 가서 갖고 있는 통화로 은행 가서 위안화로 바꿔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 기자님이 위안화로 지금 예. 위안화를 갖고 싶어 여행 간다면 위안화를 바꿔야 되잖아요. 예. 어디 가요? 은행 가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혹시 대환한 적 있습니까? 출장 갈 때 많이 갖고 가죠. 그러면 그 문제점을 아시겠는데 그거 대환할 때 수수료 엄청 많이 많이 내요. 물죠. 예. 그 이유는 은행들이 갖고 있는 위안화가 적어서 예. 은행들이 그 위안화를 갖고 있으면 그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력을 쓰면 연봉 1억 넘어줘야 돼요. 코스트가 너무 비싸서 예. 대부분 한국의 은행들이 위안화가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위안화를 하면 수수료 엄청 비싸게 받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들 자체가 위안화를 사실은 많이 안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 달러 외화 운영력은 많은데
이런 다 기타 통화 운영료가 적어요. 아, 그래서 수수료가 비싼 거구나. 예, 비용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돼? 위안화를 다른 나라 많이 쓰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현금 왜냐면 은행에서 현금을 이렇게 종이통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금고에 그렇지. 넣어야 돼서. 근데 예. CBDC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디지털 화폐면은. 중국에서 지금 상업은행 통해서 이렇게 전 국민이 쓰게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한국의 모 은행이 중국 이민한테 야, 내내 CBDC를 우리 은행에 쓰게 할게 이러면 이제는 그런 뭐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그 이렇게 서로 네. 위안화하고 루블하로다가 결제하고 그러면은 네. 이게 상품도. 달러 강세도 그 지금 강달러라서 뭐 그렇잖아. 이거에도 좀 브레이크를 걸 수가 그렇죠. 너무 하나의- 약한가? 아니 지금은 약한데. 예. 근데 모든 게 다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예. 지금은 그 성경에 시작은 미약하나 봐. 끝은 장대하리라. 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시작은 지금 뭐 모래성처럼 조금 취약하고 이렇지만 예. 만약 미국이 계속 제재를 쉽게 쓰면 저렇게 예. 마음대로 휘두르고 이러면 중국하고 그 러시아 간에 무역 규모가 점점 이번에도 30% 이번에만 지금 30%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점점 커지면서 예. 대부분을 또 주로 위안화를 또 결제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위안화가 더 빨리 국제화되는 역할이 되겠죠. 예. 그 지금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법 있잖아요. 네. IRA라는 예, 거. 예. 이거 지금 미국 동맹국들 불만이 좀 많습니다. 한국도 네. 마찬가지고. 네. 전기차부터 먼저 좀 볼게요. 네. 일단 전기차 한국산 전기차도 네. 보조금 제외시키겠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본 전기차와 독일 전기차하고 네. 한국 전기차는 네. 좀 입장이 다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 네.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일본이나 독일은 체결 안 했잖아요. 네. 미국은. 미국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체결한 그 제외시킨 거에 대해서 네. 매우 좀 억울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또 배신감이 들죠. 왜냐면 네. 바이든이 출장 와가지고 예. 오기만 해라. 우리가 되게 잘해줄게. 예. 이렇게 해놓고는 예. 실제 지금 열심히 했는데 뭐 삼성 가서 투자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해버리니까 되게 배신감을 받은 거죠. 예. 근데 거기 조건 중에 하나가 현지 생산해야 예. 지금 한 $7,000? 7,500달러. 예, 7,500달러 정도를 보조해주게. 그것도 두 개로 나뉘어요. 예. 그래서 그 부품 쪽하고 실제 완성체 이쪽으로 나뉘잖아요. 예. 3,250, 3,250처럼. 예. 다 받으려면 다 받으면 7,500인데 어쨌든 한국은 수출하니까 현대기아가 수출하잖아. 예. 근데 9% 정도더라고요. 테슬라 다음에 2위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하던데 어쨌든 그게 1,000만 원씩 차이 나면 예. 이거는 치명적이죠. 그리고 그 제한도 없앴잖아요. 예. 원래 한 기업이 20만 대였는데 그 제한도 없으니까 테슬라가 되게 좋아진 건데 예. 어쨌든 한국은 지금 우리만 좀 봐달라. 예. 우리만 좀 제외해달라. 지금 그렇게 계속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무원들이 가서 예. 의원을 설득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2023년부터 실시한다고 예. 하니까 한국 기업들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빨리 가서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그 1,000만 원을 메꿀 수 있는 뭐 굉장한 경쟁력을 갖든지 1,000만 원 더 주래도 난 네 거 아니면 안 돼. 예. 이 둘의 방향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 저는 현지 생산을 갖고 해봤자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테슬라하고 차별화를 둬야 되니까 예. 어떤 차별화를 두고 본토 시장 지금 미국 본토 경쟁력이 빨리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앞으로 그쪽 시장에서 네. 미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원래 그러니까 FTA 체결을 하면은 네. 그 내국인 외국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그 FTA 체결국하고는 똑같은. 그래서 지금 소송했잖아요. 우리가 이거 걸겠다. 니네 계속 이렇게 하면. 검토해 보겠다. 소송을 검토해 보겠다는 거고. 검토해 보겠다. 네. 네. 함부로 소송 걸면은 그 괜히 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내가 계속 이래면 우리가 예. 그렇게 위반이라고 우리는 좀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예. 아니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좀 그거거든요. 그 지난번에 이 FTA 규정이라는 걸 미국도 잘 알고 잘 알고 있을 텐데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이제 그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왔을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난 것 때문에 안 만난 게 패착이었다. 뭐 물론 외교부에서는 네. 그거 상관없다 얘기하거든요. 네, 상관이 관련이 없어요. 있었을까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한국만 못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아니 그러니까 한국은 FTA 체결 국가잖아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아니 다르긴 하지만 예.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IR이 제일 예. 중요한 그 출시 배경이 예. 현지 생산이잖아요. 현지 생산해라는 거잖아요. 그게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네. 제가 말하는 건 그게 그래서 아니고 부품점 풀었잖아요. 배터리나 이런 거는 FTA에서 온 것까지 예. 다 적용하겠다 한 그건 좀 거고 풀어줬지. 예. 원래 그 생산도 원래는 미국만이었다가 예. 캐나다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북미로 확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원인을 찾는다면 한국이 조금 더 빨리 가서 야 우리만 FTA 국가 다 그 생산도 그쪽도 풀어달라고 했어야지. 그럼 더 먼저 손을 썼어요. 이거 좀 늦었죠 대응이. 아니 그러니까 그 근데 요즘 기사 이제 발표 나온 거 보니까 너무 빨리 제정돼서 대응 시간이 없었다 이 말을 사실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미국 주미 한국 대사관 여긴 네. 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원래 그거 하라고 그런 거 다 보라고 상무관들 보내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산업에 불리한 정책이 뭐 의회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는지 네. 이거 보고하고 모니터링 뭐 이런 거. 그 책임 물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 인터뷰 가세요. 예. 자, 제가 네. 그 물어보는 건 네. 그게 아니고. 네. 이 처음에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전기차, 네. 배터리, 지금 바이오까지 좀 다 네, 오는데. 맞아요. 네. 이게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네. 그 목적이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좀 너무 동맹국들한테, 우방국들한테 네. 너무 포화가 좀 그 파편이, 유탄이 많이 떨어지는데 네.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거 목적만은 아닌 거죠, 이게. 아,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예. 이것도 사실 아까 미국은 뭘로 돈 번 나라냐면 IP로 보니까 예. 블루 칼라들이 예. 디지털 경제가 발전할수록 GDP가 주로 IP 쪽에서만 발생하잖아요. 예. 미국 GDP가 점점 이쪽으로 가니까 누가 돈을 벌어가냐면 예. 자본가들이 벌어가고 그것도 빅테크 자본가들만 벌어가니까 예. 블루 칼라들은 점점 벤두리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중산층이 붕괴되기 시작했죠. 예, 붕괴되고 블루 칼라들은 근데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얘네는 필수 생활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일자리는 생산은 다 중국이 했잖아요. 예. 머리는 미국이 썼고 예. 생산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였잖아요. 그게 세계화였죠. 뭐. 예, 근데 그 블루 칼라들은 점점 일자리가 고 심지어 AI가 또 들어와서 일자리를 더 뺏어가요. 옛날에도 예. 서비스 산업에서도 일을 했는데 예. 서비스도 요즘에 다 로봇이 배달하고 다 AI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얘네들은 점점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예. 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표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 이런 거라는 거죠. 예. 리솔링 그리고 리사이클링가 공급망을 안보 개념으로 다시 만들고 예. 그리고 상당 부분 기술은 미국에서 다 중요한 거 생산하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것까지도 이제 저부가 같이 뭐 옛날에는 중국이 해도 돼 이것까지 다 미국에 와서 해라는 게 일자리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그건 알겠는데 네. 처음에 반도체부터 기술 네. 전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일어났을 때 그거는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이 IR 이 법안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반도체 법안도 그렇고 예. 파르스미 통일된 그 두 개가 다 중국 경제가 기본 깔려 있어요. 예. 그거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경제가 계속 굴러가기 위해서는 예. 지금 과거에는 중국이 생산을 공급하면서 세계화 속에서 서로 다 좋았는데 예. 근데 중국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이제는 머리 쓰는 IP 쪽도 중국에 갖고 가니까 하이테크 산업을 예, 미국이 이제 우리가 이걸로 먹고 사는데 중국이 이걸까지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지금 와서 우리 밥거리를 뺏어가 예. 그게 그 G2 갈등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밥거리를 뺏어간다. 그러니까 예. 지금 못하게 하는 게 기본이 있고 예. 두 번째 국내 상황인데 국내 예. 상황은 블루 칼라들이 미래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서비스 산업에서 그나마 종사했는데 그것도 지금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예. 지금 현재화 생산하라는 게 예. 실제 이루어지는지는 저는 결론이래요. 못한다예요. 답이 못한다예요. 왜? 현지 생산이 예, 아예 현대하고 삼성이 가도 미국 노동자를 안 쓸 거예요. 다 AI를 할 거예요. 답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 생산자를 쓰면 답이 안 나와요. 효율성도 인건비 때문에? 예, 효율성도 없고 예.
말도 잘 안 들어요. 얘네는 뭐 거들먹거리고 미국 사람들이? 예, 칼출근 칼퇴고 로테 까무러져. 네. 주말에 도출을 큰일 나고 예를 들면 이런 노동법이 네.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AI로 할 건데 네. 그 미국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럼 이렇게 하냐? 정치인이잖아요. 예. 민주당이나 공화당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표는 민주주의 국가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예. 힘이 강한 게 표 하나는 갖고 있는 거죠. 예, 예. 내가 소득은 적지만 표 하나니까 그 사람들이 표를 의식하는 거죠. 이번 중간선거잖아요. 예. 11월에 있죠. 예, 11월에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죠. 잠깐만 예. 요거 좀 제가 좀 더 물어볼 게 많은데 시간 됐습니까? 시간이 됐고 내일 또 한 번 더 나오셔야 되니까 요건 네. 내일 좀 이어서 제가 좀 같이 좀 물어볼게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 안유아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 한 번 더 나오시고요.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 Small